올해 첫 서리가 내린 아침, 순자 씨는 거실 창문에 송골송골 맺힌 물기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달력을 들여다보았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김장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두었지만 올해 달력에는 아직 표시가 없었다.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깜빡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결정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창고 안에 정리해둔 고무장갑, 칼, 대야 같은 김장 도구들을 떠올린다. 그것들은 매년 같은 순서로 자신의 손을 기다렸지만 올해는 그조차도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마음은 어찌 되었든 재래시장에 가보자고 재촉했다. 김장을 하든 말든 올해 배추 상태라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낯선 한산함이었다. 이전 해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 손놀림이 바쁘게 이어졌는데 올해는 손님보다 장사꾼이 더 많았다. 배추 진열대도 듬성듬성 비어 있어 한눈에 물량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단골 채소가게 사장은 순자 씨를 보자마자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올해는 주문이 절반도 안 들어와요. 다들 김장을 안 한다고 하네요. 순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혀 대답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사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젠 김치도 시켜 먹는 시대라나 뭐라나 젊은 사람들은 김장 자체를 안 하는 추세라네요. 순자 씨는 마음에 작은 돌 하나가 떨어지는 듯한 감각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시대가 바뀌었다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의 존재에 이유한 조각이 덜컥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볼 때마다 상황은 비슷했다. 절임용 소금을 파는 가게도 저장용 항아리를 파는 가게도 전보다 물량을 적게 들여놓았다. 곳곳에서 들리는 말은 다 비슷했다. 요즘은 김치 냉장고도 줄어든다더라. 다들 김장을 안 하니 배추 농가도 어렵지. 젊은 사람들은 김장 힘든 거 싫어해서 그냥 사 먹더라고. 그 와중에 순자 씨 머릿속에는 며느리 윤미가 몇 달 전부터 했던 말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니, 올해는 안 하셔도 돼요. 힘드실까봐 그래요. 요즘 맛있는 김치가 워낙 많아서 굳이. 말만 보면 배려였다. 하지만 그 배려 속에 굳이 어머니가 할 필요 없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순자 씨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장길 한쪽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어 개의 배추만 비닐봉지에 담아 가거나 아예 김치 코너에서 맛을 보며 담을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나만 세상 흐름을 모르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결국 순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 김장 계획을 조심스레 물었다. 너도 알다시피 바빠서 어머니 편한 대로 하세요. 통화 내용은 짧았다. 아들은 예전처럼 김장을 기다리는 기색도 함께 계획을 세우려는 적극성도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자 씨 손에는 어쩐지 찬 기운이 스며든 듯 떨림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서며 그는 오랫동안 보관해둔 김장용 고무장갑을 꺼냈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한쪽 벽에 기대 있는 김장용 대야도 만지작거리다 놔두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부엌 한가운데 서서 자신에게 묻는다. 올해 나는 뭘 해야 하지? 내 역할이 줄어드는 건 정말 괜찮은 일일까? 그 밤 순자 씨는 잠들기 전까지도 달력 위에 빈 여백을 바라보았다. 명확한 계획 없는 계절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빈칸은 결국 자신이 채워야 한다는 것을. 주말 점심시간 순자 씨의 집 부엌은 오랜만에 사람들 목소리로 가득 찼다. 아들과 며느리 윤미 손주들, 시누이, 사돈 부부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다. 며느리 윤미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반찬을 늘어놓았는데 그중 눈에 띄는 건 포장 김치였다. 깔끔한 투명 용기에 담긴 마트 김치를 꺼내 식탁 한쪽에 놓는 윤미의 동작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그 자연스러움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아들 민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 앞에서 먼저 젓가락을 움직였지만 윤미는 김치통을 가리키며 이번에 새로 나온 김치인데 맛이 괜찮더라라고 말한다. 그 말이 무심한 소개인지 새로운 방향을 암시하는 신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도 제각기 달랐다. 사돈은 요즘은 다 이렇게 먹지라는 식의 표정이었고 신우이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윤미는 준비해온 A 사용지 몇 장을 꺼냈다. 종이에는 김장 비용, 노동시간, 사전 준비물, 재료값 변동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윤미는 이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올해 배추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 절임 비용도 더 들었대요. 김장하려면 최소 23일 일정이 필요하고 어머니 허리도 요즘 자주 아프시니까 올해는 김장 말고 구매형 김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자료 준비가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순자 씨는 이 제안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결정 통보처럼 느껴졌다. 아들 민수도 아내 편을 들며 말했다. 어머니, 사실 우리도 김장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드신 건 아닌지 계속 걱정했어요. 올해는 좀 쉬시면 좋겠어요. 순자 씨는 반응을 감추려 애쓰며 반찬만 조용히 집어먹었다. 그 순간 손녀가 학교에서 가져온 사회 과제지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과제지에는 세대별 김장 참여율 변화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고 젊은 세대일수록 김장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손녀는 그걸 자랑처럼 보여주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그 그래프가 할머니 세대는 곧 사라질 전통을 붙잡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신우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김장 때문에 시댁이랑 갈등이 있었어. 힘든 건 사실이니까 윤미 말도 이해가 되네. 사돈 부부도 요즘 세상엔 꼭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라며 중립적인 의견을 냈다. 그 누구도 김장하자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김장을 그만하자고 확실히 선언한 것도 아니었다.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며 각자 맡은 설거지나 뒷정리를 도왔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포장 김치통만은 유난히 오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탁은 깨끗해졌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식탁 중앙에 놓인 빈 접시들을 치우면서 올해 김장을 어떻게 해야 하지? 보다 더 큰 질문,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역할로 남게 되는 걸까? 라는 물음이 천천히 떠오르는 걸 느꼈다. 식탁 회의 후 며칠이 지나도 가족들은 김장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날씨는 더 차가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그래도 조금은 해야겠다. 올해 마지막으로 조금만.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출발했다. 겨울색이 짙어진 시장 골목은 예년과 확실히 달랐다. 예전에는 배추를 가득 싣고 온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끌며 서로 부딪힐 정도로 붐볐는데 올해는 텅 빈 골목길이 더 많았다. 배추 더미도 높지 않고 가격표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순자 씨가 단골 채소 가게에서 배추 몇 포기를 들어보자 상인은 손살에 치듯 말했다. 아이고 어머니, 올해는 그냥 사드세요. 요즘 누가 김장을 해요? 다들 허리만 아프다니까. 그 말은 걱정이 담긴 말이었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 김장하는 건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는 뜻도 섞여 있었다. 시장 안양 귀퉁이에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전단에는 김장 봉사 행사 축소라고 적혀 있었고 신청 인원이 부족해 절반 규모로 진행된다고 했다. 순자 씨는 전단지를 받아들며 잠시 멈춰 섰다. 지역 전체가 김장을 줄이는 분위기였다. 이제 전통은 행사가 아니라 과거의 잔재처럼 취급되는 듯했다. 절임터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더 적막했다.
넓은 절임 공간 한쪽만 운영되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만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김장철이면 꽉 찼던 공간이 텅 빈 걸 보자 마음 한 곳이 시리게 허전했다. 순자 씨는 혼자 소금 자루를 옮기다 허리를 움찔하고 몸을 세웠다. 하지만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어 다시 천천히 몸을 굽혀 배추를 들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옆집 임씨 부인이 보았다. 임씨 부인은 깜짝 놀라하니 혼자서 이 날씨에 이걸 다 하려고 하냐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 윤미에게 어머니 혼자 김장 준비 중이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순자 씨는 절임을 마친 배추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늘어놓았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하나씩 물을 빼기 위해 배추를 세워두었다. 이 과정도 작년보다 훨씬 힘들었다. 손목은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았고 허리는 쉽게 무거워졌다. 마지막 양념 준비를 하려고 고춧가루 통을 들었을 때 손목에서 갑작스럽게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대야를 붙잡고 한참을 버티다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통증은 계속됐다. 순자 씨는 의자에 힘없이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못하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해낼 수 있을까?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절여둔 배추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던 오후 순자 씨는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을 큰 대야에 붓고 양념을 섞기 시작했다. 평생 해오던 일이지만 손목이 도는 각도가 예전과 달랐다. 고무 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제대로 힘을 받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큰 대야를 팔로 감싸 쥐고 힘을 주려던 순간 손목 안쪽에서 뚝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번졌다. 대야가 앞으로 살짝 기울며 양념이 쏟아질 뻔했고 순자 씨는 급히 몸을 젖혀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하지만 통증은 곧 팔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는 부엌 한가운데에 놓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시각 장 보러 나왔다가 돌아오던 옆집 임씨 부인이 우연히 열린 대문 틈으로 순자 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부엌 전등 아래서 허리를 굽힌 채 힘겹게 양념을 버무리려고 애쓰는 모습은 누가 봐도 걱정스러웠다. 임씨 부인은 순자 씨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핀 뒤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미 씨, 어머니 혼자 김장하다가 다칠 것 같아. 빨리 와봐요. 윤미는 전화를 받자마자 회사에서 급하게 회의를 하고 있던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는 보고서를 적던 펜을 내려놓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상사를 향해 죄송합니다. 급한 집안일이 생겨서 라고 말한 뒤 허겁지겁 회사를 나섰다. 20분 후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정리되지 못한 재료들이 어지럽게 펼쳐진 부엌과 의자에 앉아 손목을 눌러잡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가 양념 대야를 치우고 남은 배추들을 한 곳에 모았다. 순자 씨가 괜찮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얼굴에는 통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미도 도착했다. 윤미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부엌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양념이 덜 섞인 대야, 쓰러진 소금 봉지, 절반만 씻긴 배추, 그리고 무엇보다 다친 순자 씨. 윤미는 현장을 보자마자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직감했다. 어머니, 이건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고 일어나려 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다시 앉게 했고 윤미는 정리되지 않은 재료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잠시 뒤 신우이와 사돈 부부도 집에 도착했다. 임씨 부인이 염려하는 마음에 이웃 몇 집에도 소식을 무심결에 전해버려 소문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진 것이다. 신우이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언니, 왜 혼자 하다가 이 고생을 하며 연신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사돈 부부는 더욱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큰일 날 뻔했네요 라며 분위기를 무겁게 했다. 부엌에는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김장 이제 그만해야 해요. 아니, 그래도 가족들이 먹을 건데 어느 정도는 해야지. 안전이 먼저지.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순간 부엌은 유난히 좁아 보일 만큼 소란스러웠다. 결국 민수와 윤미는 김장 작업을 당장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재료 중 일부는 사용할 수 없어 폐기했고 이미 손질을 시작한 배추들은 다시 정리해 냉장고에 넣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의자에 앉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속에서 순자 씨는 왠지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손목은 염좌 진단을 받았고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시대가 달라진 걸까? 그 질문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채로 밤은 깊어갔다.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부엌을 둘러보며 순자 씨는 이번 김장의 흔적이 거의 지워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민수와 윤미가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해둔 덕분에 마치 김장 준비를 한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시판 김치가 놓인 한 켠은 유난히 눈에 띄었다. 투명 용기 속 알맞은 색의 배추김치는 공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품처럼 반듯했다. 윤미가 붙여둔 어머니 드실 것이라는 메모는 세심한 배려였지만 순자 씨 마음속 허전함을 메우기엔 부족했다. 며칠 동안 민수와 윤미는 김장 이야기를 서툴게 피하고 있었다. 대화는 늘 일상사로 흘러갔다. 손주의 학교 발표, 민수의 야근, 윤미의 회식 일정 등 그 어떤 자리에서도 김장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벽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손주는 사회 과제 발표를 위해 김장과 세대 차이에 대한 통계를 조사했다. 집 거실 테이블에 펼쳐진 노트북 화면에는 젊은 세대 71% 김장 비참여라는 굵은 글씨가 보였다. 순자 씨는 무심코 그 화면을 바라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신만 뒤에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윤미는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부담 없는 김장법, 소량 김장,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김장 같은 검색들을 이어갔다. 그녀는 절대로 김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임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 그것은 내 역할이 줄어든다는 신호처럼 다가왔다. 민수는 어머니가 손목을 다친 날을 떠올리며 마음이 불편했다. 바쁜 회사 생활로 어머니의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막상 어머니 앞에 서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신우이와 사돈 부부도 사건을 전해 듣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신우이는 언니가 저렇게 고집이 센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언니가 느꼈을 상실감을 걱정하고 있었다. 사돈은 이제는 전통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을 숨겼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김장 이야기는 가족 내에서 금기어처럼 다뤄졌다. 그 침묵 속에서 순자 씨는 깨달았다. 문제는 단지 김치였던 것이 아니라 세대 변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수는 더 이상 이 회피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모른 채 지나가는 건 훨씬 더 크고 오래된 갈등을 만들 것 같았다. 그래서 가족 단톡방에 오늘 저녁에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메시지를 남겼다. 윤미와 손주들도 동의했고 신우이와 사돈 부부도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해가 지고 형광등 불빛이 따스하게 번지는 거실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조심스러웠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윤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다. 어머니 김장을 반대한 건 전통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힘들기도 하고 어머니 건강도 걱정돼서였어요. 윤미는 맞벌이와 육아로 시간이 부족했고 매년 김장을 함께 해달라는 부담을 내심 크게 느끼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순자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조용히 들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마음도 털어놓았다. 나는 내가 아직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게 김장이었지. 그 말을 들은 손주는 학교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여주며 말했다. 할머니, 요즘은 김장을 안 하는 집이 더 많대요. 저희 반 친구들 집도 거의 안 해요. 손주의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었지만 세대의 변화가 확실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민수는 손주가 보여준 그래프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전통이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방식은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가족 모두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신우이는 자신도 예전에 큰집 김장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요즘 방식대로 가볍게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중재했다. 사돈 부부는 양가가 힘을 나누면 부담도 줄어들고 오히려 더 좋은 행사처럼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침묵 속에 서로의 속내를 꺼낸 그 시간은 길었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남은 분량이라도 소규모로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정은 단순한 김장 약속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다시 이어내는 합의였고 각자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약속이었다. 합의 후 일주일 뒤 마침내 가족 김장날이 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택배 기사님이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집 앞에 내려놓았다. 안에는 절여진 배추, 다듬어진 무, 손질된 파 등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윤미가 며칠 전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이었다. 과거처럼 많은 재료를 사서 며칠 동안 절이고 씻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자 작업 시작 전부터 부담이 크게 줄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차를 빌려 고춧가루와 기타 양념 재료를 큰 박스로 사왔다. 손주는 박스를 뜯으며 이거 유튜브 찍어도 되겠다며 해맑게 웃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김장이라는 단어가 힘든 일이 아니라 가족이 모이는 활동처럼 느껴졌다. 거실에는 넓은 비닐이 깔렸다. 부엌과 거실 사이 공간에 커다란 대야와 양념통이 놓였고 작업 동선도 단순해졌다. 윤미는 미리 정리한 레시피를 출력해 벽에 붙여두고 각 단계별로 역할 분담표를 만들었다. 신우이와 사돈 부부도 일찍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도왔다. 순자 씨는 직접 양념을 무겁게 버무리기보다는 맛을 확인하고 전체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가끔씩 작은 숟가락으로 양념을 떠 맛을 본 뒤 이건 고춧가루 조금 더 새우젓은 이 정도면 되라고 조언했다. 힘든 작업 대신 경험과 감각이 필요한 조정 역할을 맡자 부담 없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손주는 양념을 작은 통에 나누어 담고 사진과 영상으로 과정을 기록했다. 그 영상 속에는 땀 흘리며 고추를 빻던 예전의 김장이 아니라 서로 웃고 이야기하며 움직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겼다. 일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끝났다. 절임 세척 보관 같은 고된 단계가 모두 생략된 데다 인원이 7명이나 되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부분의 양념 작업이 끝났다. 남은 것은 각자 가져갈 통에 김치를 배분하는 일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통 뚜껑을 닫을 때 순자 씨는 배추잎을 가만히 눌러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잘 됐네. 너희들 입맛에는 이게 맞을 거다. 그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했다. 오랜만에 김장이 무겁지 않았던 날. 그날 저녁 식탁에 올려진 건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서로를 다시 이해한 흔적이었다. 가벼운 김장 후 며칠이 지나자
각 집 냉장고에서 숙성된 김치를 꺼내 먹어본 가족들은 단체 채팅방에 감상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번 김치 간 딱 좋아요. 너무 짜지도 않고 아이들도 잘 먹어요. 어머니가 조절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메시지들이 오가자 순자 씨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올해 김장은 예전처럼 대규모도 고된 노동도 아니었지만 우리 집 김치라는 정체성은 확실히 남아 있었다. 오히려 순자 씨에게는 그 점이 더 크게 다가왔다. 힘든 일을 하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무언가에 참여하면서도 가족의 중심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윤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이런 형태의 소규모 김장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방식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민수도 어머니의 역할이 여전히 가족 식탁의 중요한 부분임을 새삼 깨달았다. 손주는 찍어둔 영상과 사진을 모아 학교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발표 제목은 사라지는 김장, 바뀌어가는 김장이었다. 발표에는 세대 변화에 따른 전통의 양상뿐 아니라 가족이 새로운 방식을 찾으며 서로를 이해한 과정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은 자료를 보며 전통이 변해가는 과정을 잘 포착했네. 라고 칭찬했다. 주민센터에서는 겨울 행사 소식지에 순자 씨 가족의 사례를 짧게 소개했다. 소량 김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전통을 유지하는 예로 소개되자 이웃 몇몇은 우리도 내년에 저렇게 해볼까?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속으로 조용히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의 방식이 이제 동네의 새로운 흐름이 될지도 모른다는 자부심까지 생겼다. 예전처럼 몸을 많이 쓰지는 못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 그해 겨울 순자 씨는 달력의 같은 자리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이번에는 김장이 아니라 가족 모임이라고 적었다. 김치를 담그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가족을 챙기고 있는 마음만은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창고 한 구석에 가지런히 정리된 김장통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조용히 생각했다. 전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모습을 바꾸며 남는 것이라는 걸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변화 속에서 이 집의 중심이라는 자리를 또 다른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